짜잔. 자, 오늘은 이걸 한번 봅시다. 현재 고1 뭐지? 이제 고1 학생들은 이제 대학 갈 때 수능을 보는데 수능을 28 학년도 수능을 보게 됩니다. 통합과학이니까 뭐 지금 뭐 한 학기 배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할 만하지? 근데 왜 1 등급이 안 나올까? 그죠? 여하튼 해서 인제 그거 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데 어 글쎄 지금 뭐 학교 내신에서 뭐 3 등급 4 등급 나와. 수능 가면 1 등급 찍을 수 있을까? 학교 안에서도 그 애들 위에 못 잡는 애들이 있는데 이게 전국으로 가면 어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택도 없어요. 예. 특히 인제 문과 쪽으로 가는 친구들은 인제 뭐 이과 가는 친구들이야 뭐 고2 때 또 뭐 물원, 화원, 생원, 지원 이렇게 원과목들 배울 거고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원과목 물리학, 화학 이렇게 쭉 배울 거고 그러면 여하튼 통합과학하고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많은 부분들을 좀 기억을 되살려서 고3 때 준비할 수가 있는데 문과 가는 친구들은 2 학년 때 아무것도 과학 계열로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다가 이제 고3 가서 하려고 그러면 다 기억에 남아 있을까 그게? 어. 너희가 지금 어 뭐 중학교 1 학년, 중학교 2 학년 가면 전교 1등 할 수 있겠니? 똑같은 거야. 예. 해서 고런 이제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뭐 기회일 수도 있고 뭐 어찌 됐든 뭐 어찌 되면 또 나한테 인제 불운이 될 수도 있긴 한데 하나 또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 내신은 지금 ABCD에서 인제 절대평가로 그렇게 나올 거고 상대평가로 또 1, 2, 3, 4, 5 등급이 나오죠. 5 등급 체계인데 수능은 아니에요. 수능은 9 등급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신에서 겪어보지 못한 걸 겪어보게 될 거야. 와 내가 내신에서 1 등급 받았어. 내신에서 1 등급? 수능에서 2 등급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3 등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해 두고 만만치 않아요. 그지? 어. 자 여하튼 우리가 인제 오늘 볼 거는 그래서 그 예시 문항이 인제 발표가 돼서 그 예시 문항을 인제 같이 한번 풀어 볼 겁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 문제나 아니면 정답은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 어 다운받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음 뭐 채점도 해볼 수 있겠지. 근데 해설은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인제 고거 관련돼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전에 선생님이 나왔던 고 얘기부터 해야겠구나. 요부터 할게. 자 그러면서 인제 문항수가 바뀌었습니다. 문항수가 자 기존에 20 문항이 50 점이었는데 그래서 2 점짜리 10 문제, 3 점짜리 10 문제였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25 문항에 50 점이에요. 그래서 1.5 점짜리도 있고 2 점짜리도 있고 2.5 점짜리도 있습니다. 점수가 좀 더 세분화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삐끗 실수하면 0.5점 차이로 등급이 갈라질 수 있다는 거야. 네. 자 그래서 간단히 한번 선생님 분석한 것만 일단 문제 풀어보기 전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8 학년도 자 대학 수학능력평가 과학탐구 예시문항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통합과학 1 하고 그지? 통합과학 1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과학 2가 있죠. 그지? 자 통합과학 1은 다시 여러분들 뭐 1 학기 때 배워 봐서 알겠지만 1, 2, 3 단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과학 2는 또 다시 이렇게 1, 2, 3 단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여기 인제 기존의 통합과거 크게 바뀐 건 많지는 않은데 이제 새롭게 들어간 게 뭐냐면 여기는 요거 1 단원. 예 요 뭔지 알죠? 기본량과 측정 표준 정보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3단원에 가면 과학기술의 활용, 여기 뭐 빅데이터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요런 내용들이 이제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에요. 여기가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해. 그치? 자, 여하튼 그래서 이제 기출픽 비상에서 나오는 기출픽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요렇게 선생님이 챕터를 나눠봤고, 그 각각의 챕터에서 이제 뭐 여기는 이제 뭐 통합이라고 합시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이제 섞여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하면 여기 뭐 물리도 나오고, 그죠? 뭐 도플러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스펙트럼이라든지 이런 얘기 나오니까 화학도 나오고, 그죠? 뭐 쿼크도 나오고, 뭐 양성자, 중성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지구과학도 나오고, 그죠? 일단 우주에 대해서 다뤄지는 거니까 뭐 빅뱅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섞여서 나오는 데고, 그다음에 별에 가서는 이제 화학하고 지구 과학이 뭐 요런 내용들로 이제 뭐 여기 원소의 주기성, 여기는 뭐 오리지널 그냥 화학이죠. 그지? 그래서 요렇게 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뭐 여기 보면 대충 어떤 얘기인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뭐 하나하나 여기서 뭐 설명할 건 아니고. 그리고 선생님 여기에는 여기 물리도 여기 들어가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내 생각에 이렇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25문항이 나오는데 25문항 중에서 여기 보는 것처럼 3번 문제가 여기 10번, 2번 문제가 여기 1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들이고, 각각의 문제들은 1.5점짜리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2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전자배치도 알아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얘기들도 뭐 규산염 이런 얘기나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개념이 좀 통합돼서 나온 거, 그지? 그 다음에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 세 가지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지? 그래서 선생님 문항별로 이렇게 어떤 챕터에 해당하는지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그 블로그 통해서 자료를 공유해 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통합과학 2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이제 문항들이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쭉 가서 자, 이제 단원별로 문항수를 선생님이 한번 해봤더니, 자, 그래서 통합과학 1에서 1단원에 3문항, 2단원에 6문항, 5, 뭐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럼 통합과학 1에서 지금 몇 문제 나왔니? 14문항 나왔네. 25문제 중에 14문제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11문제 나왔죠. 그럼 비교적 요 통합과학 1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 볼 때도 이럴 거라고는 생각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면 위에서도 봐봐. 여기 지금 산과 염기라든지 산화환원 반응이라든지 태양에너지 얘기라든지 지구온난화라든지 문제 이번에 그 예시 문항에 빠진 데들도 있어. 지금 이거 그 기출픽에서 조금 러프하게 조금 나눠놓은 게 24개, 17개, 그러면 얼마냐? 41개 유형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25문항이면 당연히 빠지는 데가 있겠죠. 그치? 다룰 내용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 이제 당연히 그때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시점을 봐봐. 이 예시 문항이 나온 게 이번 여름에 나왔는데, 그치? 여름에 나왔는데, 이게 지금 뭐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통합과학 1을 한번 본 거잖아. 통합과학 1은 어쨌든 봤단 말이야. 통합과학 2는 아직 뭐 예습을 하거나 했겠지만 아직 학교에서 배우진 않았지. 그러니까 통합과학 1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 한번 배웠으니까 조금 더 비중을 둬서 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점수로도 지금 보면 자, 통합과학 1에서만 요렇게 하면 얼마니? 24에 28.5점이에요. 50점 만점 중에서. 그지? 여기는 21.5점. 그지? 그 점수로도 이제 통합과학 1에서 이제 조금 더 많이 나왔다는 거. 근데 이거는 요번에 이제 이 예시 문항이 나온 시점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에 조금 더 무게를 조금 더 준 것 같다. 뭐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역별로 이제 우리가 여기 물화생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애매한 건 이제 통합 이렇게 선생님이 표현을 해놨는데, 문항수로도 물리학이나 뭐 쭉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리가 문항이 4문항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문항수가 좀 적어.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 통합의 다섯 문항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왔던 요 통합과학 2의 맨 끝부분에 있는 문항들하고 그다음에 통합과학 1에 있던 여기 앞에 기본량, 측정 표준 여기 얘기인데 여기 내용을 여러분들 학교나 이런 데에서 보통 이거 물리로 좀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리 문항이 여기에 포함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물리가 뭐 적게 나온다라기보다는 요 통합에 해당하는 것 중에 몇 문항 정도는 요 물리에 포함시킬 만한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또, 자, 화학이 좀 많이 나왔네. 화학이 여기저기 걸쳐 있는 데도 많고, 또, 화학만, 이건 오리지널 화학이야. 그치? 라고 할 수 있는 단어들이 딱 정해져 있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뭐 주기율표 나오는 것부터 화학결합해서 산화환원, 산과염기, 중화반응 여기는 다른 뭐 물리, 생명, 지구과학이 끼어들 수 없는 그냥 100% 화학이에요. 근데 거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 그리고 난이도 있는 문항들도 많고. 그래서 여기서 문항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요게 실제로 여러분들 수능 볼 때 요대로 그대로 갈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치? 그래서 일단 요번 예시 문항은 요런 이제 경향성을 좀 보인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제 물리는 좀 비중이 조금 줄어들 것 같긴 하다라는 거. 그리고 화학이 압도적으로 좀 많을 압도적은 좀 그렇다. 여기 뭐 지구과학하고 한 문항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근데 화학이 좀 문항수가 좀 많을 것 같다. 중요도가 조금 더 올라간다. 뭐 요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항이 어떻게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풀어보고 과연 여러분들 이제 통합과학 1 배운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우리가 통합과학 1 수준에서도 한번 풀어볼 만한지 지금 1학년 실력으로도 풀어볼 만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28학년도 예시문항 문제집니다. 과학탐구 영역이고요. 통합과학 내용이 나오죠.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 자, 표는 자 생태계 평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의 예를 나타낸 겁니다. 자, 외래 생물의 유입과 환경 오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자, 뭐 폐그물, 폐플라스틱 이런 것도 요새 많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생존에 위협을 가한다. 해양 생물들한테. 그지? 그다음에 해외로부터 유입된 뉴트리아. 그지? 요게 이제 하천 주변에 서식하면서 식물을 마구 갉아먹어서 생태계를 파괴한다. 뭐 요런 얘기들입니다. 그치? 자, 요 이제 환경오염, 외래생물 유입 요런 얘기는요. 우리가 요게 이제 그 생물 다양성 뭐 이쪽에서 이제 얘기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 좀 꼽사리로 끼어 있는 이게 사실 메인으로 나오진 않아요. 학교 내신에서도 요 내용이 좀 메인으로 다뤄지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뭐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치? 근데 요게 이제 1번 문제로 나왔어요. 자, 일단 한번 봅시다. 가는 환경오염이다. 폐기물, 플라스틱 이런 거 버리는 거, 뭐 미세 플라스틱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환경오염 맞아요. 자, A를 해결하는 뉴트리아 얘 얘기하는 겁니다. 해결하는 방법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하자고? 얘를? 아니지. 빨리 죽여버려야지. 그지? 그래서 말도 안 되죠. 틀렸어요. 자, 영구 동토층의 북극 이끼는 자, 기온 상승으로 서식지를 잃어간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죠? 동토층 얼음이 이렇게 녹아버리니까 그죠? 그럼 북극 이끼는 그런 추운 지방에서 주로 사는 놈인데 그렇게 진화를 했는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죠? 서식지를 잃어버리겠지. 맞는 얘기지. 기억 D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근데 이 정도 문제는 사실 얘들아 옆에 부모님 계신 부모님한테 한번 보여줘봐. 부모님도 풀어 이런 정도는. 이거는 굳이 이 내용을 배워서라기보다는 물론 여러분들이 뭐 많이 이제 지금 모를 수 있겠지만 뭐
살다 보면 여기저기서 주워 듣는 얘기라든지 뉴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내용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요번에는 측정 표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0도씨일 때 자, 합금, 백금, 이리듐 합금으로 미터 원기를 만들어서 자, 우리가 1m를 정의한대요. 그다음에 자, 진공에서 빛이 요만큼의 시간 동안 진행한 거리를 우리가 1m라고 한답니다. 자, 좌우선의 일부분을 이동해서 측정한 거리와 위도를 이용해서 계산한 북극에서 적도까지.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지구가 요렇게 있으면 여기 요렇게 이제 적도가 있겠지. 그때 여기 요렇게 북극과 남극을 요렇게 연결하는 좌우선이 있을 거예요. 이때 자, 어디 여기에서부터 여기 적도까지, 그죠? 자, 여기 요렇게 북극에서 적도까지 요 거리를 측정을 해서 이거에 얼마니? 1000만분의 1인가요? 이걸 나눠서 그 중에 요 1000만분의 1 여기에 해당하는 요거를 우리가 1m라고 하자. 뭐 요런 얘기입니다. 자, 해서 이제 요런 내용들을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자, A의 미터 원기는 여기서 미터 원기 이용한다고 그랬지. 온도가 달라지면 길이가 변한다. 맞아요. 이게 합금 뭐 단단하고 안 변할 것 같지만 모든 물질들은 사실 온도가 변하면 열팽창이라고 해서 어,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살짝 늘어납니다. 기가 살짝 변해요. 눈에 띌 정도는 아니지만, 하지만 정밀하게 측정하면 그 변화가 측정이 됩니다. 그럼 1m의 기준이 그때그때 변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앞에서도 뭐야? 0도씨라고, 그지? 온도를 또 지정을 해 준 거예요. 온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얘기는 맞는 얘기고. 자, B에는 자,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그죠? 우리가 자, 빛이 1m의 기준을 이게 현재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요만큼의 시간 동안 진행한 거리래요. 그럼 요만큼의 시간을 어때야 돼? 그지? 정확히 측정해야지. 정확한 시간 측정이 핵심이 되는 그런 기준입니다. 자, 길이의 측정 표준은 CAB 기준으로 요렇게 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기준이나 측정 표준이라고 하는 게 한번 정해지면 그걸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과정들을 거쳐서 변했다. 맞는 얘기죠. 통합과학 맨 앞부분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요번에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3번. 자, 구리를 이용한 실험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구리를 준비하였다. 이건 얘 부피가 얼마야? 1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전자저울을 이용해서 가해서 준비한 자, 구리의 질량을 측정했대요. 그치? 그랬더니 9g이 나왔대. 그치? 가해서 준비한 구리와 온도가 같은 물 10ml가 담긴 눈금 실린더에 구리를 완전히 잠기도록 넣고 눈금을 읽었더니 11ml였대요. 그러면 여기 10ml에서 11ml로 그지? 얼마? 1ml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얘 부피가 얼마라는 거야? 그지? 얘 부피가 1ml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풀 때 조심해야 돼. 애들이 부피 나오니까 11ml 이거 생각한단 말이야. 이거 아니야. 요 차이를 봐야지, 차이를. 맞지? 지금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 시험 봐봐. 이런 거 놓친단 말이야. 이런 거에서 실수하는 거야, 이런 거에서. 자, 여하튼 계속 봅시다. 그리고 하나 더 해볼까? 여기 지금 온도가 같은 물이라고 했어요. 그지? 구리와 온도 같은 물. 왜 그러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얘도 구리도 온도가 변하면 얘도 길이에 미세한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럼 이게 1세제곱센티미터가 아니겠지, 그럼 부피가. 그지? 만약에 여기에 얘를 뭐
더 차가운 물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열 에너지는 온도가 높은데 열이 많은 곳에서 열이 적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여기 구리에서 이렇게 열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럼 얘는 오히려 부피가 어떻게 돼? 길이가 줄어들 수도 있다. 더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온도가 같은 물에다 집어넣어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 안에 이제 그런 디테일들이 있는 거야. 얘들아, 수능이라는 거는, 그지? 이런 조건들, 그지? 별거 아닌 거 같아. 우리가 문제 풀 때 그냥 지나치는 얘기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조건들을 해줘야 돼. 만약에 요 온도가 같은 물이란 얘기가 없었다고 쳐봐. 근데 내가 시험 문제를 푸는데 틀렸어. 그럼 뭐야? 소송. 왜? 온도가 다른 물이었으면 1세제곱센티미터가 1ml가 아닐 수도 있잖아. 여기 1ml 증가했는데 얘가 부피가 증가해서 1세제곱센티미터를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에도, 그치? 소소한 부분에도 다 조건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게 나중에 함정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 알았죠? 자, 어떻게 문제 풀어봅시다. 자, 디귿은 온도. 온도 대표적인 기본량이죠. 그죠? 그지? 뭐, 길이, 질량, 온도, 뭐, 등등등. 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량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자, 밀도는 기억과 니은으로부터 유도되는 물리량이다. 기억은 길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 뭐야? 질량이네. 그지? 얘들아, 밀도는 어떻게? 부피분의 질량이죠? 근데 이 부피는 어떻게? 그죠? 길이 곱하기 길이 곱하기 길이. 그지?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길이로부터 유도된 거죠. 그리고 그 부피와 질량을 이용해서 이제 유도가 된 거지. 그래서 밀도는 기억과 니은으로부터 유도되는 물리량이다 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1ml와 1세제곱센티미터는 같은 부피이다. 앞에서 얘기했잖아. 1세제곱센티미터가 1ml에 해당한다고. 그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네요. 5번이 답이네. 아까 우리 밑에 거 아까 답했니? 여기도 답을 해야지. 이렇게 5번이라고. 이런 거 지나왔다고 뭐 다시 찍고 이러진 않아. 그냥 노빠꾸야. 갑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자,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지구의 지각을 이루는 암석의 대부분은 그림과 같이 두 종류의 원자 A와 B가. 여러분 그림 이거 딱 보자마자 각 나오지 뭐. 그지? 요 안에 게 뭐야? 규소죠. 규소.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산소 있고. 이거 알잖아 다. 그지? 자, 공유한 사면체 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니? 얘네를 기본으로 하는 걸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죠. 그치? 우리가 조합 광물, 우리 그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광물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런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 단위체의 자, 구성 원자인 X, 요 X는 원자 얘기하는 거야, 원자. 산소나 규소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지. 물질은 자, 특정 불순물을 첨가하여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지? 자, 특정 불순물을 첨가해서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그거 뭐야? 반도체죠, 반도체. 그지? 그러니까 이 반도체 만드는 게 뭐야? 규소지. 그러니까 저 X에 해당하는 거는 규소 얘기하는 거네. 규소니까 뭐야? A가 아니라 B가 되겠죠. 그지? 자, 규산염은 기억에 해당하는 말이다. 오케이. 반도체는 니은에 해당한다. 오케이.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 답이 되겠네. 됐어요? 자, 다음에 5번 한번 봅시다. 자, 다음은 자, 개미종 A에 대한 자료입니다. 땅속에 굴을 파서 서식하는 A는 뭐지? 개미종이에요, 종. 종입니다, 종. 자, 유충의 먹이 곰팡이를 굴에서 기른다.
A가 곰팡이를 기르는 데 필요한 잎을 잘라 굴로 운반하면 곰팡이가 잎 조각을 분해하여 주변 토양이 비옥해진다. 잎은 식물이잖아. 생산자죠, 생산자. 곰팡이는 뭐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해자라고 합니다. 분해자. 자, 잎 조각을 굴로 토양 같은 거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거지. 자, A는 몸의 크기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자, 같은 종의 A 개미들이 여러 개미들이 있을 텐데 서로 다른 역할을 한대요. 크기에 따라서. 자, 중간 크기의 A는 잎을 잘라 운반하고 큰 A는 포식자로부터 작은 A는 뭐 공중의 포식자로부터 중간 크기 A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결국 중간 크기 A가 제일 중요한데 큰 놈이나 작은 놈들은 걔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대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자, A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요소 중 생산자이다. 개미는 동물이잖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물은 생산자는 보통 우리가 식물,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식물을 얘기를 하죠.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틀렸죠. 기억은 뭐야? 곰팡이가 잎 조각을 분해해서 주변 토양이 비옥해진다는 거. 자,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요 환경이 이게 비생물 요소가 되는 거죠. 맞아요. 자, 니은은 개체군 사이에, 그지? 야, 이 종이 뭐야? 개체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이건 통합과학 2에서 나오나? 개체들이 모여서 개체군을 얘기하고 만들고 걔네가 군집을 만들고 그죠? 생태계를 만드는 건데 그지? 자, 이 개체군이라고 하는 게 뭐 얘기하는 거야? 그 이 종 A래매. 그지? 그러니까 개체군에서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하면 틀려. 조심해야 돼. 이런 거 디테일한 거에 함정이 있다니까. 그지? 자, 지금 니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지? 그지? 자, 중간 크기의 A, 큰 A, 작은 A 얘네들끼리 서로 보호해주고 막 이런다는 얘기잖아. 같은 종 안에서, 같은 A 안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개체는 그냥 한 마리야. 개미 한 마리야, 이렇게. 개체군이라는 거는 개미가 뭐 여러 마리 있을 때, 얘네들끼리, 그죠? 개체와 개체 사이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같은 종인, 중간 크기, 큰 크기, 작은 크기, 같은 종 안에 있는 애들끼리, 그치?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치? 개체군 사이라는 거는, 자, 여기 개미, 그 다음에 어, 뭐, 참새, 얘네 잡아먹는 뭐 참새, 뭐 이런 서로 다른 종이죠. 요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뭐지? 군집 안에서의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군이라는 말을 빼야지. 개체 사이에 개체군 안에서의 종 안에서의 상호작용입니다. 선생님 이 얘기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시간 질질 끌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디테일의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렇죠? 디귿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뭐 그치. 니은만 답이에요. 자, 6번 한번 볼까요? 자, 기상요소의 월 평균 변화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탐구 활동이다. 자, 3년 동안 우리나라 땡땡집에서 관측한 일평균 기온, 기압, 상대 습도 데이터를 수집한다. 자, 이런 거 봐야 돼, 얘들아. 일평균 기온, 기압, 상대 습도. 중학교 때 배우죠. 뭐 이슬점 뭐 이런 거 배우잖아, 그지? 뭐
강수 배우고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 배우고 뭐 이런 거 배우잖아. 통합과학에서는 안 배웁니다. 야, 통합과학에 안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문제 왜 나왔어? 얘 때문에. 이게 빅데이터잖아. 빅데이터가 어디 나오는 거야? 통합과학 2 맨 끝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통합과학 2의 맨 마지막 부분 어디 갔어? 여기 과학기술의 활용, 과학기술의 발전과 쟁점, 특히 이 과학기술의 활용 여기에서 방금 얘기했던 빅데이터 얘기가 여기서 다뤄져요. 이때 그 데이터 값을 어떤 걸 갖고 그 데이터의 값이 꼭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일 거다라고 오해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 갖고 올지 몰라요. 중학교 과정에서도 갖고 올 수도 있는 거고 어디서든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해서 요 빅데이터 부분은 매우 다양한 예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되고 중학교 과정도 중학교 지났으니까 이제 뭐 통합과학이 안 나오니까 나는 몰라 나 몰랑 뭐 이래서 될 부분이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이과 가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꼭 이런 뭐 과학에 대한 것만 갖고 오라는 법이 어딨어. 안 그래? 그래서 요 빅데이터 관련된 요런 내용들은 조금 문제를 다양하게 많이 풀어봐야 하지만 아직 여기가 이제 통합과학이 이번에 새로 들어간 챕터이기 때 단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 문제의 양이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 모아줄게. 걱정하지 마. 다 모아줄게. 자, 여하튼 한번 계속 봅시다. 3년 동안 자 우리나라 내가 모아놓은 문제는 어디 와서 볼 수 있니? 여기. 요 위에 와서 요 위에 와서 하면 됩니다. 자, 얘기 나온 김에 이게 성형이 여기 뭐 구독 좋아요 이거 해달라. 조태구알 안 썼네. 그래서 문제를 이제 계속 한번 보시면 아까 하던 얘기는 빅데이터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뤄질 수 있으니까 다양한 문제들을 좀 풀어봐야 된다는 거였고요. 자, 하여튼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데이터에서 측정 오차와 편향된 값을 처리한 후에 수집한 데이터에서 이게 지금 3년 동안에 어느 지역에서 일평균 기온, 그다음에 기압, 상대 습도를 수집을 했대요. 데이터를. 측정 오차하고 그다음에 편향된 값을 처리하는 갑자기 이제 값이 튄다든지 뭐 이런 거 뭐 편향된 값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 뭐 기계 그 측정하는 장치에 뭐 오류가 있었다든지 그지? 뭐 돌풍이 불어서 측정 장치가 뭐 넘어갔다든지 뭐 기타 등등등 뭐 갑자기 이제 그 데이터가 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처리했다는 거지. 그래서 뭐 블라블라 했다. 그래 놓고 이제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제대로 이제 분석할 수 있는지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기억을 통해서 자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기억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던 것처럼 측정 오차라든지 뭐 편향된 값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을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뭐 신뢰성을 높이겠죠. 뭔가 조금 이상한 것들을 제공한 거니까 자 월평균 상대 습도의 변화량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높다. 자, 이 상대 습도가 여기 지금 보시면 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에 지금 상대 습도인데 A 시기에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자, 상대 습도의 변화량입니다. 그치? 조심해. 그치? 상대 습도의 변화량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그지? 여기까지 요만큼 변한 거잖아. 그지? 요게 변화량이죠. B에서는 어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만큼 변한 거잖아. 누가 더 많이 변했어? A에서 더 많이 변했죠. 그러니까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죠. 탐구 결과에서 월 평균 기온이 낮아지면, 그지? 기온이 낮아지면
기압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기온이 낮아지면. 그러면 자 봅시다. 기온이 지금 굵은 선이 기온인데 기온이 요렇게 높아지니까 그지? 기압이 지금 얇은 선이 지금 가는 선이 기압입니다. 기압이 지금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요. 또 자 기온이 다시 이렇게 낮아지니까 그지? 기압이 다시 높아지고 있어요. 이거 색깔을 달리할까? 기온이 높아지니까 자 기압이 이렇게 낮아졌고 그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기온이 이렇게 낮아지니까 그죠? 기압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디귿에 해당하는 얘기도 이게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보인다라는 거지. 맞는 얘기예요. 이건 사실 뭐 이게 통합과학에서 배우진 않는다 치더라도 여러분들 그 중학과정에서 중학과학에서 배웠을 겁니다. 지표면이 있으면 그지? 자 기온이 자 낮아져. 아니면 기온이 높아져. 기온이 높아지면은 뜨거우니까 공기가 위로 상승하겠네. 그럼 여기 있던 공기가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 뭐가 되겠어? 그지? 저기압이 되겠지? 저기압이 되니까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공기가 끌려오죠. 그러니까 기온이 높아지면 기압이 낮아지는 거고 반대로 기온이 낮아지면 기압은 높아지는 거고 그죠? 해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에 열 출입과 관련된 교사와 학생의 대화입니다. 자, 염화암모늄이 자, 물에 용해되는 반응이 일어날 때 온도가 낮아진다. 온도가 낮아진대요.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뭘까? 자,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 언제야? 흡열 반응할 때죠. 그지? 우리가 요렇게 그지? 자, 여기 물질이 이렇게 있어요. 요 물질이 주변으로부터 요렇게 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러면 요 주변에 있는 물은 온도가 낮아지겠지. 흡열 반응이 일어나서 요런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 요게 지금 열 출입, 흡열 발열 요런 얘기 나오는 건데 요것도 통합과학이 이번에 좀 새로 들어간 내용이긴 해. 원래는 이제 그 기존 교과서 바뀌기 전에 화학원에서 나오던 내용인데 여기 요렇게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뭐 상태 변화, 뭐 기화열, 음고열, 승화열 뭐 요런 거 배우면서 아마 배우긴 했을 거예요. 자, 그 뭐 비열이나 뭐 요런 거 할 때 자, 여기 봅시다. 자, 열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열이 이동하는 이 반응의 열 이동과 이때 열 이동이라는 거는 흡열 반응 얘기하는 거고 반대 방향이라는 건 그건 뭐 얘기하는 거야? 발열 반응 얘기하는 거겠지? 그럼 학생은 발열 반응에 대한 예시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지? 자, 가에는 흡열 반응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자, 주위로 에너지를 방출. 이거는 발열이잖아. 말이야, 틀렸죠.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자, 흡열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보통 우리가 그래프로 이렇게 그리면 그치? 흡열 반응을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지?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는데 누가 그지?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이것도 틀렸죠. 자, 나에서는 이제 발열 반응에 대한 예시가 들어가면 되는데 호흡이 여기에 해당한다. 호흡 우리가 세포호흡을 해서 뭐해? 열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그걸로 체온 유지를 하죠. 대표적인 발열 반응입니다. 호흡은. 3번이 답이에요. 자, 염전에서 소금을 넣을 때 증발하는 거. 증발이 뭐야? 기화죠, 기화. 기화는 뭐가? 액체가 기체되는 거지? 흡열이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드라이아이스가 자, 이산화탄소 기체로 승화하는 것. 자, 승화인데 여러분 구분 잘해야죠. 승화에는 기체에서 고체로, 고체에서 기체로. 지금 드라이아이스 고체가 이산화탄소 기체로 고기승화죠. 고체에서 기체로 갈 때는 뭐야? 그지?
흡열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요거 틀린 얘기죠. 됐나? 자, 다음에 8번입니다. 자, 큰 가시고기 종 A는 우리 아까 1번에서 나왔던 얘기처럼 종 A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네요. 아까 종 X였나? 자, 여하튼 포식자로부터 유리한 외피 조각 표현형을 갖고 있대요. 자, 가는 A의 외피 조각 표현형 기억 니은 디귿.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조각이 조금 차이가 좀 있네요. 그지? 기억 니은 디귿으로 갈수록 조각이 좀 적어지네.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나는 해수와 담수에서 기억 니은 디귿을 가진 A 개체의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해서 봤더니 자, 여기 해수 바닷물에서는 짠물에서는 누가 기억이 압도적으로 많고 담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죠. 강물 같은 데에서는 기억이 어때요? 압도적으로 또 적네. 그죠?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가의 외피 조각 표현형이 개체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자, 생태계 다양성에 해당한다. 아니지. 얘네는 종 A로 다 같은 종이잖아. 같은 종 안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건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안 하고 이런 건 우리가 종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지. 아, 종 다양성이 아니라. 쏘리. 같은 종 안에서 나타나는 거는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죠. 유전적 다양성. 같은 종 안에서. 니은. 자, 해수에서는 기억을 가진 개체가 디귿을 가진 개체보다 생존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해수에서는 기억이 많잖아. 디귿은 뭐 보이지도 않네. 그죠? 자손에게 전달되는 변이는 그죠? 변이는 뭐에? 진화의 원인이다. 이거는 그냥 요대로 한 문장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변이는 진화의 원인이다. 맞는 얘기죠. 그지? 그래서 맞는 답은 니은과 디귿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9번 한번 볼까요? 자, 9번을 한번 보시면 자, 요 예시문항에서 우리가 이제 뒤에도 계속 보겠지만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빅데이터 얘기나 이런 게 들어가서 그런지 이런 이제 자료들 주어지는 게 좀 많아요. 그래프 자료들을. 그치? 여러분 그래서 이 그래프 자료 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 보는 게 선생님이 연습을 많이 하라는 게 당연히 연습 많이 해야지. 뭐 당연한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보라는 얘기야. 그리고 문제 나올 때 이런 문제 밑에 문제는 별로 어렵진 않아도 일단 요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벌써 머리가 아프지 이것만 봐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 겁내면 안 된다고. 시간이 걸려도 봐야 된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거에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귀찮아도.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 당장 2학기 학교 내신이라든지 나중에 수능 가서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거 머리 아파 막 눈 돌아갈 것 같아 막 그래서 안 해버리면 끝까지 못 합니다. 뭐 고3 되면 할 것 같아? 그때도 못 해요. 한번 할 때 제대로 한번 합시다. 알았죠? 자, 말라리아 맥의 모기 A의 발생 시기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 병원체는 A를 매개로 전파된다. 뭐 블라블라에서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에 대한 데이터를 연도별로 수집하고 블라블라 했다. 자, 기억이 상승하다가 15도씨 이상일 때부터 A가 채집되기 시작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 A가 채집되기 시작했다는 게 뭘 보고? 그지? 요 개체수. 요 A를 잡았다는 거잖아. 그 잡힌 개체수를 보고 알 수 있는데 얘가 쭉 가다가 0으로 가다가 여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네. 여기도 0으로 가다가 그지? 여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네. 우리는 딴 거 볼 거 없죠. 여기 얘가 잡히기 시작했을 때 이때를 보면 돼. 이때를. 얘가 잡히기 시작했을 때 이때를 보면 돼. 이때를.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15도씨? 여기가 15도씨인데 15도씨, 15도씨.
오, 뭐가 있네? 지금 요 밑에 요 중간에 있는 그래프가 뭐 나타내는 거야? 그지? 이게 지금 최적 이온을, 최적 이온을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요 기억에 해당하는 거는 최적 이온이 15도 C 넘어갈 때부터 A가 채집되기 시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 지역 주별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이 그림과 같이 예측될 때 다의 결론을 근거로 A가 채집되기 시작하는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럼 방금 봤잖아. 최저 기온이 요 최저 기온이 그지? 언제 15도 C를 15도 C를 넘어갈 때부터 어, A가 채집된다. A가 나타난다. 모기 A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요 이후부터 나타난다는 거지. 그럼 말라리아는 감염병이다. 맞아요. 감염병이라는 감염된다는 게 뭐 얘기하는 거야? 감염된다는 게 뭐 우리가 뭐 공기를 통해서 흡입한다든지 아니면 음식물을 섭취한다든지, 그지? 그다음에 뭐 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뭐 동물들과 접촉한다든지, 그지? 해서 아니면 뭐 어, 곤충이라든지 기타 등등등.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에 의해서 옮겨지는 병들 이런 걸 우리가 감염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모기 이용하는 거니까 곤충 이용하는 곤충에 의해서 옮겨지는 거죠. 맞는 얘기고. 기억은 아까 얘기했지만 최고 기온이 아니라 최저 기온이죠. 6월은 니은에 해당한다. 그치? 자, A가 지금 취입되는 게 언제부터겠어? 요 5월 한 셋째 주부터네. 여기서 시작하는 시기를 6월에도 물론 당연히 뭐 하겠어. 모기 A가 채집되겠죠. 하지만 시작하는 건 언제야? 5월이겠지? 틀렸네. 기억 하나만 맞네요. 그치? 그래서 이것도 뭐 모기 얘기 나오고 감염병 얘기 나오고 뭐 이러니까 생명 문제 같지만, 그치? 그러면 이것도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음에 10번. 자,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 얘긴데, 그지? ABC에 대한 자료입니다. 야, 이 문제 좀 잘 봐둬야 돼. 난 여기다가 별표 쳐놨는데, 문제 풀 때. 왜 이 문제를 좀 잘 봐둬야 되느냐? 지금 전기 에너지 얘기 나오고 발전소 얘기 나오니까 이제 물리 문제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통합과학 2에 보면, 그치? 통합과학 이게 지금 몇 번 문제였어? 10번 문제였지? 통합과학 2에 보면 여기 자, 뭐 있어요? 발전과 에너지원에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좀 전에 봤던 뭐 수력 발전, 핵 발전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치? 그런데 이거 어디 갔어? 원래 여기 10번 있었는데. 없어졌네. 내가 지웠네. 10번 어디 갔어? 어? 여기가 있네. 요 10번 문제는요. 그 발전소 관련돼서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기본량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자, 수력 발전, 태양광 발전, 화력 발전 요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치? 자, 중요한 거는 공급된 에너지의 양이 같을 때, 그치? A, B, C에서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 그치? 자, 누가 많냐? 이거에, 자, 양이 같을 때 얘기하는 거, 같을 때. 수력 발전은 10메가줄당 8메가줄의 에너지가 생산된대요. 태양광 발전은 1kJ일 때 200줄의 에너지가 생산된대요. 화력 발전은 자 1g이 20kJ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얘 1kg을 사용한대. 그러면 여기 얼마야 이거에? 1000배죠. 그럼 에너지도 얼마 이거에? 그지? 1000배가 나오겠네. 그럼 여기 8메가줄 나온다고 했으니까 얘도 이거에 얼마? 그죠? 1000배가 나오겠지.
됐어? 그러면 자, 8메가줄에 지? 1000배니까 얼마야? 야, 이게 결국 뭐냐면 여기 킬로, 메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 그 단위에 지? 킬로, 뭐 킬로그램, 킬로미터, 킬로줄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그지? 10의 3승 얘기하는 거죠. 1000배 얘기하는 겁니다. 메가는 뭐 얼마 얘기하는 거니? 10의 6승 얘기하는 겁니다. 100만 배 얘기하는 거야. 100만 배.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거 따지는 거야, 그거. 그럼 다시 이제 정리해 보면, 자, 수력 발전은 10메가니까 메가 10의 6승이라고 했으니까 10의 7승 1 곱하기 10의 7승이죠. 그때 8메가. 그지? 그럼 얼마? 8 곱하기 10의 6승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면 돼요. 자, 태양광 발전은 1kJ일 때, 그러니까 1 곱하기 10의 3승일 때 200줄, 200줄이니까 얼마야? 2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요? 그 다음에 화력 발전은 1g당 20kJ이니까 1kg일 때는 요거의 1000배. 자, 일단 요것만 해도 얼마? 2 곱하기, 그죠? 10에 20kg니까 4승줄이죠. 이때 얼마지? 자, 어휴, 이 문제 잘못 읽었네. 여기 1kg 이용해서 8메가줄 나온다는 거지. 여기 곱하기 1000 하는 게 아니네. 여하튼 이때 얼마 나오겠죠? 그지? 그런데 1000배 했으니까 얘를 2 곱하기 10의 7승만큼 했을 때 얼마? 8메가. 8 곱하기 10의 6승만큼이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한날 공급된 에너지의 양이 같을 때래요. 같을 때. 그러면 얼마 해볼까? 자, 얘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얘를 기준으로 잡아보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2 하면 되겠네. 그럼 같아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곱하기 2 하면 16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얼마 해야 되니? 곱하기 2에다가 곱하기 10의 4승 해야겠네.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2 하면 4 될 거고 곱하기 10의 6승 되겠네. 자, 결론 여기서 비교해야 될 값은 같은 기준, 공급된 에너지를 기준할 때 요 값들을 비교하면 되겠죠. 됐니? 그래서 A, C, B 순서가 됩니다. 됐어? 이게 왜 단위에 대한 얘기고 왜 일단 그 통합과학 1의 1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문제다라는 거 이해되죠? 자, 다음에 자, 11번. 어느 별의 자, 내부 구조와 뭐 블라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별에서 어디로 요 안쪽으로 갈수록 온도도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거고 더 나중에 늦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랬을 때 X, Y, Z가 있는데 얘네는 규소, 철, 탄소 중에 하나래요. 그러면 안쪽으로 갈수록 무거우니까 제일 안쪽에 있는 게 철일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Y가 규소고 X가 탄소겠지. 그러니까 산소가 요 사이에 끼어 있겠죠. 중심부의 온도는 이 별이 태양보다 높다.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철까지 만들어지는 거 보니까 굉장히 큰 별이네. 무거운 별이네요. 무거운 별. 무거운 별은 온도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죠. X와 Y는
X는 탄소, Y는 규소. 그죠? 둘의 공통점은 둘 다 14족 주기율표에서 14족 원소이다라는 거.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는 Y가 Z보다. Y가 누구야? 규소. Z 철. 자, 여러분 지구입니다. 지구. 지구는 누가? 철이 가장 많아요. 틀린 거야. 이게 만약 지각이었다면 맞아요. 지각에서는 규소가 철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지구라고 했잖아. 이런 거 조심하라고. 맞지? 자, 에서 기억 니은 3번이 답이 되네요. 됐나요? 다음에 12번 볼까요? XClA 수용액에 금속 Y를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 수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뭐 얘네는 얘네들 중 하나를 나타내고 있대요. 일단 얘들아, 얘 지금 여기 양이온과 음이온이 다 표현돼 있잖아. 그치? 양이온의 전하량과 음이온의 전하량은 항상 같아야 돼. 또 여기 X 이게 무슨 말이냐면 X가 A 플러스 수용액이겠지. 여기 얘가 두고 금속 Y하고 만나는 거야. 지금 여기 보니까 모양이 변한 애들 있잖아. 네모였는데 세모가 됐잖아. 그럼 누가? 얘가 네모였을 거고 얘가 세모였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금속과 양이온이 반응할 때 양이온이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음이온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음이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대로 있지? 얘가 음이온이야. 동글뱅이가. 그러면 염화이온이 1가 음이온인데 6개 있어.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6이죠. 6개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6이지.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은 같아야 된다 그랬지? 여기 플러스 6 돼야 되고 여기도 플러스 6이 돼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 이온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럼 요 양이온 3개가 플러스 6이 되려면 하나는 얼마 돼야 돼? 이가 양이온 돼야지. 여기는 양이온 2개가 플러스 6 되려면 얘네 하나는 이게 3가 양이온 돼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봅시다. 동글뱅이는 염화이온이다. 맞아요. Y는 산소를 얻어 산화된다. Y가 지금 뭐가 됐어? Y 양이온 됐잖아. 3가 양이온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될 때 지금 여기 산소 보이지도 않아. 뭐해서? 전자를 잃어서 산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산화된다라고 하는 게, 그지? 뭐 산소를 얻거나 잃어서 혹은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전자를 잃어서 되는 경우예요. A 대 B는 아까 여기 2 대 3 했잖아. 바뀌었네. 그지? 맞는 답은 기억 하나네요. 1번이 답이네. 됐어요? 다음에 13번. 자, 그림 가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자, 나는 별 S와 원소 기억니은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뭐 블라블라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 이거 알잖아. 3대 1. 누구 수소하고 헬륨 기타 있고. 그래서 뭐 블라블라 있습니다. 자, 뭐 기억 수소, 니은 헬륨. 여러분 수소는 알아두세요. 참고로. 가시광선 대표적으로 이렇게 선 4개로 나타나는 게 수소예요. 하여튼 봅시다. 자, 기억. 원자는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난 뒤 형성되었다. 기억 원자는. 수소 원자는. 원자였죠, 원자. 수소 원자 핵은 빅뱅 일어나고 나서 거의 바로 만들어진 거예요. 원자 핵은
빅뱅 이후에 3분이 지났을 때 된 거고 원자는 전자와 결합한 거야. 그럼 38만 년 지났을 때예요. 이거 맞는 얘기죠. 우주를 구성하는 니은이 누구야? 헬륨이죠. 대부분은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다. 자, 이거 뭐가 이게 틀렸지. 헬륨은 아까 우리 여기도 봤지만 여기 별 내부에서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다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헬륨의 양은 극히 제한해요. 거의 뭐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전체 헬륨의 양에 비하면 매우 적어요. 거의 대부분은 뭐지? 별 내부가 아니라 우주 초기에 형성된 겁니다. 틀린 얘기지. 자, 별 S의 대기에는 기억과 니은만으로 이건 뭐 이런 거 잘 알죠. 지금 뭐 여기 예. 기억 수소도 해당하지 않고 헬륨도 해당하지 않고, 그지? 좀 자세히 보자. 얘가 빠진 것 같아. 그죠? 얘는 뭐야? 수소도 아니고 헬륨도 아니고. 얘네 말고 다른 원소들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으로만 되어 있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지. 됐어? 그럼 기억 하나만 맞나? 1번이 답이 되겠네. 다음에 14번입니다. 자, 전자껍질 모형을 이용한 원소의 전자배치와 관련된 탐구 활동입니다. 자, 원자가 가진 모든 전자 중 두 개를 원자핵에서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전자껍질, 그지? 전자 중에 두 개를 첫 번째 전자껍질에 배치한대요. 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고. 자, 남은 전자를 두 번째 전자껍질에 8개까지 많이 채우고, 그래도 남으면 세 번째 껍질, 그냥 안쪽부터 두 번째 껍질부터 8개씩 이제 채워 나가면 된다는 거죠. 산소와 나머지 XYZ의 전자 배치를 한 거다. 그치? 얘네 원자 번호는 7번에서 17번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산소는 얘들아, 전자가 들어가 있는 전자 껍질 수가, 산소는 여러분들 뭐 알지만 다시 한번 해보면 원자핵이 있고 전자 껍질이 요렇게 있겠지. 원자 번호 8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2주기 16족에 해당하죠. 전자 껍질 2개, 그다음에 원자과 전자 6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전자가 들어가 있는 전자 껍질 수는 2개고요. 원자과 전자는 6개예요. 3이네. 9A가 3이야. 그러니까 A는 얼마라는 거야? A는 3분의 1이라는 거지. 그럼 A에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 2 되네. 여긴 얼마? 1 되네. 여긴 얼마? 3분의 1 되네. 됐어요? 자, 그러면 요런 이제 분수 형태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단 얘가 원자 번호 7번부터니까 얘들아. 원자 번호 7번이면 질소. 그지? 그러니까 최소한 전자 껍질이, 그지? 그럼 17번이면 염소네. 2주기 3주기니까 전자 껍질이 2개 아니면 3개란 얘기예요. 그럼 X는 전자 껍질이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Y도 마찬가지겠네. 2개 아니면 3개. 그지? Z도 2개 아니면 3개. 그지? 근데 원자과 전자수가 2가 나오려면 여기 얼마 돼야 돼? 2가 나오려면 4 들어가고 여긴 6 들어가야겠네. 그죠? 근데 2주기 14족이면 누구야? 탄소?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인데 원자 번호 7번부터라며. 말이 안 되죠. 그러면 3주기에 16족이네. 누구야? 황이네. 이거 황이네, 황. 됐니?
여기는 어떻게 되나? 1 나오려면 여기 2 나오고 여기 3 나와야 되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2주기에 2족이면 베릴륨이네. 베릴륨은 원자번호 4번인데 원자번호 7번부터니까 이건 말이 안 되네. 그럼 여기는 3주기에 13족이네. 알루미늄이네, 알루미늄. 그죠? 자, 여기 또 3분의 1, 이걸 일단 3분의 1? 말이 안 되잖아. 여기 1 나오면 되겠네. 그러면 3주기에 1족이네. 3주기 1족이 누구야? 나트륨? 얘네들 얘기하는 거네. 요렇게 이제 찾아서 문제 풀면 되죠. Z는 나트륨입니다. 전자 두 개를 잃으면 얘 가장 바깥쪽에 전자 하나 있잖아. 하나를 잃으면 자, 자, 봐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된다. 이게 뭐야? 전자 배치를 갖는다는 얘기는 전자 개수가 같아진다라는 뜻이에요. 네온은 원자번호 11번이죠. 전자 11개입니다. 네온은 원자번호 10번이죠. 전자 10개입니다. 그러니까 전자 개수 같아지려면 한 개만 잃어버리면 되는 거야. XO2, X가 뭐야? 황이었네. SO2. 그죠? 황도 비금속이고 산소도 비금속이고 공유결합했다. 비금속들끼리 공유결합하는 거잖아. 맞아요. Y와 산소가 Y가 알루미늄이죠. 결합해서 자, 안정한 화합물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선. 자, 이거 뭐야? 금속. 산소 뭐야? 비금속. 이온 결합이네. 이온 결합 물질.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언제 수용액이나 아니면 액체일 때 전기 전도성이 있죠? 니은과 디귿 4번이 답이 됩니다. 됐어요? 다음에 15번. 자,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자, 각 권역 사이에 자, 탄소 순환 과정을 자, 표는 탄소의 이동 과정을 기억니은 디귿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자, 기권, 수권, 직권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블라블라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봅시다. 산호, 골격, 생성. 그 공기 여기 탄소요, 탄소. 공기 중에 탄소가 있는데 이산화탄소 있죠, 이산화탄소. 얘가 바닷물에 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서 물과 만나서 탄산이온이라는 게 됩니다. 얘가 나중에 물 속에 있는 칼슘 이온을 만나게 되면 탄산칼슘 같은 걸 만들게 되는데 얘가 뭐해? 산호, 조개 껍질, 뭐 개 껍데기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석회암을 만드는 성분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산호의 골격을 형성하는 거는 어디에서 그지? 얘는 물에 녹아 있던 탄소 어디 있어? 물에 녹아 있었잖아. 얘가 요렇게 산호. 그래서 수권에서 생물권으로 기억은 여기 기억이 여기죠. 수권에서 생물권으로 이렇게 영향을 준 거예요. 석탄은 뭐니? 석탄은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 식물에 흡수가 되면 그지? 이 광합성을 하고 식물에 저장이 되지. 그 식물이나 동물이 나중에 땅에 묻히면 화석연료 석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석탄 되는 거니까 직권이죠, 직권. 이거는 어디?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생물권에서 니은이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가 직권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나머지가 기권이겠네.
그러면 A는 수권이다. 맞아요. 침전에 의해 석회암이 생성되는 과정은 B의 탄소량을 증가시킨다. B. 직권에 있는 탄소죠? 그러겠지. 석회암이 직권에 있는 거니까. 맞는 얘기죠. 육상식물의 광합성은 그지? A에 해당한다. 광합성은 자, 식물이 광합성하는 거니까 이건 생물이 기권한테 생물이 광합성하는 거니까 A에 해당한다. A 디귿 여기에 해당한다. 맞네? 하고 틀리는 거야. 광합성 생물이 하는 거잖아요. 생물이 영향 주는 거잖아요. 아니야. 이 문제 잘 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는 뭐를 보려고 하는 거야? 탄소의 순환 과정 거야. 탄소. 누가 주인공이야? 탄소가 주인공이야. 그러면 광합성을 하게 되면 얘들아 누구하고 그지?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만나서 그지? 이렇게 광합성을 하잖아. 자, 누가 주인공이라고? 탄소가 주인공이라고. 탄소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얘 어디 이산화탄소 어디에 있던? 기권에 있던 이산화탄소죠. 탄소 어디 갔어? 여기 갔네. 얘 포도당이죠, 포도당. 포도당 어디에 있어? 생물에 저장돼 있잖아. 생물권이죠. 화살표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는 자,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 디귿이 아니라. 그래서 이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답은 기역과 니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야. 됐니? 이런 거 의외로 이런 거 애들 많이 틀리는 얘기입니다. 그치? 여기 주인공은 탄소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던 탄소가 어디로 가는지 광합성을 생물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던 탄소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야. 됐어? 다음에 16번 전자기 유도현상 알아보기 위해 설계한 실험이래요. 자, 자석 6개와 고무줄을 여기는 자석을 하나 갖고 실험하는 거고 여기는 자석 2개를 여기는 자석 3개를 얘를 묶어 놓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하면 N극이니까 막 여기 N극끼리 서로 밀어내고 S극 밀어낼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H인 지점에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린대요. 여기 이렇게 쑥 지나갈 때 여기 유도전류가 이제 측정이 되겠죠. 자, 해서 뭐 블라블라 했대요. 개수가 다른 ABC를 사용하는 것은 자기장의 세기. 자, 여기 그 자기장의 세기, 자석의 세기 있잖아. 뭐 참고로 알아더니 자석의 세기는 서로 다른 종류의 자석에서는 크기와 상관이 없어요. 큰데도 약한 자석도 있고 작은데도 굉장히 센 자석도 있어요. 서로 다른 종류의 자석일 때는 크기를 갖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종류의 자석을끼리 비교할 때는 이때 크기가 상관이 있어요. 같은 종류의 자석끼리는 클수록 세기가 세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종류의 자석을 가지고 하는 거고 요렇게 갈수록 그지? 자석의 크기가 더 커지는 거잖아. 자석의 세기가 더 커지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개수를 다르게 해서 자석 자체의 크기를 크게 한 거니까 세기를 다르게 하는 게 맞아요. ABC를 놓을 때 N극을 아래로 하는 것은 자기장의 방향과 유도전류의 세기 사이에 야 N극을 다 아래로 했는데 그지? 그러면 자 여기서도 자기장은 요렇게 나갈 거고 여기서도 자기장은 요렇게 나갈 거고
여기서도 자기장은 더 세니까 더 많이 나겠지. 요렇게 나갈 거지. 방향하고 상관이 없잖아. 어. 그지? 방향하고 세기 사이의 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걸로는. ABC를 놓는 높이를 H로 갖게 하는 것은 코일을 통과할 때, 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운동 에너지의 양을 서로 같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니, 운동 에너지? 아닌데. 얘를 같은 높이에서 하는 거는 얘들아 이것도 같이 볼까? 여기서 이제 유도 전류가 측정이 되잖아. 이 유도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하는 방법이 있지? 있지? 센 자석으로 빠르게 어, 코일을 많이 감아서 하면 돼요. 그럼 지금 자석의 개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당연히 뭘 나타내는 거고, 더 센 자석을 이용한다는 거고, 그지? 얘가 만약에 요 자석이 더 높이서 떨어졌다고 쳐봐. 그럼 여러분들 그 중력 배워서 알겠지만 더 높이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 점점 빨라지겠지. 그럼 요 코일을 지나갈 때 더 빠른 속도로 지나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빠르게 하고 관련 있지 않을까? 내 생각엔 그런데. 음. 그래서 이거는 운동 에너지의 양을 갖게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속도에 따라서도 이 유도 전류의 세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얘가 더 무거우니까 왜 그러시나 중력을 배운 사람이 더 무거워진다고 해서 물론 여기 지금 그런 뭐 조건은 안 나와 있지만 더 무거워진다고 해서 빨라지는 게 아니잖아. 깃털하고 야구공 알지? 여하튼 맞는 답은 뭐 기억 하나네. 자, 가와 나는 2억 6천만 년 전과 1억 년 전에 수력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지금 딱 봐도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요 검은색으로 요게 지금 육지를 대륙을 나타내는 겁니다. 육지. 여기도 여기 다 거의 다 붙어 있네. 근데 지금 오른쪽 건 어때요? 지금 여기는 오이씨 뭐야? 아프리카야, 남아메리카야? 뭐 하여튼 지금 약간 비스무리하긴 한데 그렇지 않냐? 이렇게 보면. 근데 모양은 비슷한데 뭐 수륙 분포가 비슷하진 않죠. 여기 뭐 더 벌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지? 신생대 가면 현재와 유사한 그 수륙 분포를 보입니다. 이건 아직 그거 되기 전인 것 같아요. 이건 중생대 같고요. 여기는 아직 땅덩어리들이 막 갈라지고 있지는 않네요. 그지? 고생대 같아요. 실제 2억 6천만 년 전이면 고생대 말기쯤 해당하고요. 중생대 후반부쯤 될 겁니다. 여하튼 뭐 그래요. 자, 나의 시기에 자 생성된 지층에서 자 삼엽충 화석이 발견되었다. 삼엽충은 언제적 화석이야? 고생대 때잖아. 나가 아니라 가져가. 틀렸지? 가와 나 사이에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갈 때 그죠? 이때 대규모의 대멸종이 있었죠. 대멸종이 일어났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나의 시기 이후에, 중생대 이후에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는 시기. 이게 신생대잖아. 중생대 이후죠, 당연히. 맞는 얘기지. 니은디귿. 5번이 답이네. 그죠? 자, 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물화생지로 이제 그 과탐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 뭐. 지금
고2들까지는 요렇게 볼 텐데 20문항이라고 그랬지 지금은. 그러니까 보통 시험지 나오면 4페이지까지 나와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28학년도 수능부터는 25문제로 늘어나면서 그지? 이게 지금 5페이지에 넘어가면 6페이지까지 이렇게 페이지 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근데 5페이지에서 6페이지 가는 거, 야, 문제는 이 20문제에서 25문항으로 25문제로 4분의 1 늘어났어. 그지? 20문제일 때 4페이지였으니까. 그러면 한 페이지 더 늘어나서, 그지? 5페이지까지 되는 게 맞는데, 야, 이거 6페이지까지 있단 말이야? 문제도 꽉꽉 채웠어. 그지? 뭐, 실제 수능, 여러분들 보는 수능에서도 이럴지 모르겠지만, 예상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자료가 많이 주어지는 문제가 좀 많이 늘어났다는 거. 자료가 많이 주어지니까 어때? 문제 자체가 길어지죠. 그러니까 늘어난 문항 수에 비해서 페이지 수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자료 해석하는 그래프라든지 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그런 연습들을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더 또 예시 문항이라든지 여러분들 그 학력평가 보는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더 봐야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이제 예상이 돼요. 이제 계속 한번 봅시다. 그림 가는 힘 센서를 설치한 마네킹에 안전모를 씌운 후 속력 V제로 벽에 충돌시키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 나는 자, 안전모 ABC를 이용해서 실험했을 때 뭐 블라블라 했을 겁니다. 자, 이때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은 서로 같대요. 면적이 오늘 이런 그래프 많이 봤죠. 힘과 F와 T 해서 면적이 같다는 거는 충격량. 자, 충격량 I는 F 곱하기 T인데 그지? 이 면적이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A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시간 간격이 요만큼, B는 요만큼, C는 요만큼. 그죠? 시간이 길어질수록 충격력은 점점 작아지고 있죠. 요렇게. 근데 우리가 피해를 입는 거는 뭐하고? 충격력, 힘의 크기와 관련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A, B, C로 갈수록 피해가 줄어든다. 뭐 요런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한번 봅시다. 기억. 자, 충돌 시간분에 마네킹이 받는 충격량이 아까 뭐라 그랬어? 아까 여기 얘 충격량. 그럼 얘 시간분의 충격량 넘기면 T분의 I는 F 얘기한 거잖아. F 얘기, 그지? 그지? 그러면 F가 가장 큰 건, 아니, 가장, 이게 지금 요게 나타내는 게 뭐야, 뭐 나타내는 거라고? 힘 F 나타내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경우는, 그지? A가 아니라 C가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B를 이용한 실험에서 운동량의 크기는, 자, 시간 T1일 때 가장 크다. 자, 얘들아. 운동량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그지? 속도로 계산하는 거잖아. 근데 오늘 이 그래프 잘 봐야 돼. 그래프가 지금 여기 와서 여기 0부터 해서 쭉 이제 시간 측정하는 거잖아. 이 0일 때가 뭐야? 이때가 충돌 시작했을 때야. 이때부터 그래프들이 올라가기 시작하잖아. 그죠? 충돌 시작이야. 충돌 시작한다는 거는 그지? 충돌 시작과 함께 뭐 한다는 거야. 그지? 속도가 감소한다는 얘기야. 그잖아. 딱 와서 부딪히는데 부딪히기 전까지는 다른 거 작용하는 게 없으니까 속도 일정한데 부딪히는 순간부터 속도가 점점 좀 느려질 거라고. 그럼 부딪히는 0부터 해서 속도가 점점 느려질 거니까 운동량도 점점 줄어들겠네. 0부터
그 이후로 계속. 그 운동량은 언제 가장 0일 때가 가장 큰 거지. 0부터는 계속 운동량이 감소하니까. 그러니까 T1일 때가 가장 큰 게 아니라 0일 때죠. 그건 A, B, C 다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는 데에는 아까 했잖아. C일 때가 피해가 가장 적다고. 그지? C가 A보다 효과적이다.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디귿 하나만 맞는 얘기가 되겠네. 됐어요? 19번. 자, 이중나선 구조 DNA 모형을 만들기 준비한 당, 인산, 염기, 결합선, 부품 각각의 개수를 그리면 완성된 DNA 몰라 블라블라블라블라 했다. 자, 해서 뭐 많이 보던 거죠. 당도 있고 우리가 요렇게 요게 요 누클레오타이드죠. 그지? 요렇게 뉴클레오타이드. 요렇게 뉴클레오타이드. 뭐 이렇게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연결이 되는데. 자, 그때 또 하나 여러분들 알아둘게. 자, 누구하고 누가 짝이니? 그지? 아데닌하고 타이민이 짝이죠. 어, 이게 상호적이라고 하지. 아데닌이 15개 끼고 타이민이 20개 있어요. 타이민이 20개 있는 거 아무 의미 없잖아. 아데닌하고 짝인데. 아데닌이 15개 있으니까 얘 요렇게 해서 짝 될 수 있는 건 15개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이토신하고 구아닌이 짝이에요. 사이토신이 13개 있고 구아닌이 25개 있지만 구아닌 25개는 아무 의미가 없죠. 사이토신이 13개 있으니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짝은 13개입니다. 됐나? 계속 볼까? 자, 헥산의 기본 단위체는 염기가 아니라니까? 뉴클레오타이드. 이거죠. X에서 인산의 총 개수는 56개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아까 얘기했지만 자, 여기 그 뉴클레오타이드 하나당 인산 하나씩 들어갈 건데 여기 13개밖에 그지? 사용 안 할 거고 여기도 25개 있지만 아이 쏘리 바뀌만 했네. 다시 아데닌하고 타이민이 짝이니까 여기 20개 중에서 15개만 쓸 거고 사이토신하고 구아닌이 짝이니까 25개 중에서 13개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체 염기 중에서 몇 개만 56개만 쓸 거고 따라서 인산도 58개 있으니까 56개만 쓸 거야. 이게 맞는 얘기죠. X에서 구아닌과 상보적 결합으로 구아닌하고 짝이 누구야? 사이토신이지? 결합한 상보적으로 결합한 염기 이게 사이토신 얘기하는 겁니다. 몇 개? 13개. 맞죠? 니은 5번이 답이죠. 자, 다음은 지구 표면에서 구슬의 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림과 같이 자, 모는 종이를 배경으로 해서 A와 B의 운동을 촬영하는 실험을 설치하고 뭐 블라블라 떨어뜨렸어요. 자, A는 요렇게 자유낙하하는 거고 B는 수평 방향으로 쏘 올렸네. 근데 수평 방향으로는 어때요? 속도가 일정한 거지.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요렇게 한 칸씩 가고 있죠. 속도가 일정하니까. 또 수직 방향으로는 어때요? 연직 운동하는 거는 자유낙하하는 거고 똑같죠. 얘 내려온 것만큼 얘도 여기 내려가는 거고 얘 내려가는 것만큼 얘도 여기 내려가는 거고 얘 내려가는 것만큼 얘도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지? 그래서 있는데 자 문제는 중력이 지구보다 작은 행성에 그때는 어떻게 되겠니라는 건데 자 중력은 연직 방향 아래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만 영향을 주는 거지 수평 방향으로는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똑같이 이렇게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한 칸, 한 칸, 한 칸 갑니다. 여기 두 칸 이런 거 안 돼요. 여기는 얼마? 0.5칸이네.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여기는 한 칸. 이게 뭐야? 한 칸 좀 넘어가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여기 한 칸, 한 칸, 한 칸. 이거 말이 되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연직 방향으로는 어때? 그지? 연직 방향으로 중력이 작다는 얘기는 잡아당기는 힘이, 그죠? 작다는 거잖아. 야, 잡아당기는 힘이 작으면 더 천천히 떨어지겠어? 빠르게 떨어지겠어? 천천히 떨어지겠지? 얘는 여기 바닥까지 내려오는데 1초, 2초, 3초 걸렸는데 얘는 1초, 2초, 3초, 4초, 5초 걸렸어. 누가 더 느려? 5번이 더 느리죠. 이렇게 내려오겠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21번. 자, 이것도 좀 난이도가 조금 있는데, 자, 잘 봐야 됩니다. 2, 3주기에서 이거 주기율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돼. 고3 되면 그려질 것 같지? 안 돼. 항상, 머릿 생각하고 있어야 돼. 오늘 뭐, 저는 이과 가니까, 아유, 2학년 올라와서 화학 안 하지? 뭐,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같아? 안 남아있어. 자, 여하튼, W는, 3주기 2족이래요. 그러면, 3주기, 2, 3주기니까 써놓고 보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2주기, 3주기. 그러면 3주기에 2족에 있는 거 마그네슘이네. 얘가 W예요.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의 B는 X 대 Y 대 Z 2대 2 대 3이래요. 그러면 봐봐. 2대 2 대 원자과 전자수가 2대 2 대 3이면 실제로 2개, 2개, 3개일 수도 있어요. 근데 4대 4대 6일 수도 있잖아. 그걸 여러분들 생각해야 된다니까. 아, 선생님, 6대 6대 9는, 원자과 전자수가 9까지 나오진 않지. 그러니까 2, 3 아니면 4, 4, 6일 거야. 그리고, 자. 야, 근데 2가 2개인데, W, 얘가 2족이잖아. 그럼, 야, 2족은 얘네 둘인데, 베릴륨하고 마그네슘인데, 이게, 하나는 베릴륨이고 하나는 마그네슘이라고? 마그네슘은 W라고 구해놨는데? 이건 말이 안 되네. 얘네, 얘. 그러니까 얘네는 어디? 14족에 있는 누구? 탄소하고 규소 얘네 얘기하는 거네. 근데 Y가 원자 번호가 크대. 그럼 얘가 Y겠네. 그럼 얘가 누구야? Z겠네. 그럼 Z가 아니라 X지 X. 그럼 Z는 원자 번호가 Y보다 작아. 그런데 16족이야. 그럼 누구야? 산소네. 다 찾았네. 그럼 봅시다. W는 금속이다. 마그네슘이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X이다. 기억이 뭐야?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뭐야? 산소, 탄소, 수소, 뭐 이렇게 가겠죠. 기억, 산소가 X니? 산소는 Z인데? 틀렸네. 광합성을 하는 식물은 YZ2. 아까 Y가 뭐라 그랬어? Y가 규소, Z가 산소.
규수하고 산소네. 이걸로 포도당을 광합성을 한다고? 아니, 틀렸죠. 그러니까 요 문제에서 위에서, 그지? 어, 탄소를 얘 Y다 이렇게 잘못 찾으면 틀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산화탄소네 하고 문제 풀다 틀리는 거지 뭐. 기억 하나 맞네요. 자, 그림은 뭐지? 자, 판 A, B, C와 판의 경계 기역과 니은을 나타낸 것이다. 화살표의 길이와 방향은 자, GPS로 측정한 판의 평균 이동 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각각 나타내는데요. 지금 얘네 지금 다 요 방위 표시는 다 알 수 있겠지. 다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빨라요. 얘보다 좀 느리고 얘 겁나 느리네요. 그지? 그랬을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랑 여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달려가. 달려가고 있어. 에이씨. 자동차라고 하자, 자동차. 근데 얘는 지금 자동차가 겁나 빨라. 얘는 느려. 그럼 얘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돼? 점점 멀어지겠지? 어. 요 A판과 요 B판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발산형 경계라고 하죠. 반면에 자, 얘는 느려. 얘는 빨라. 자, 그럼 얘네 요 둘의 관계는 어떻게 해? 얘네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아지겠지? 그렇게 좁아지는 걸 우리가 가까워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그걸 우리가 수렴형이라고 하는 거지. 됐어?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게 발산형이나 수렴형이 이게 꼭 서로 뭐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거나 아니면 서로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다가와서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더라도 앞에 게 더 빨라. 그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발산형이고요. 앞에 게 느려. 뒤에 게 빨라. 따라잡아. 이게 수렴형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 통합과학에서 많이 다뤄지는 건 아니지만 지구학에서 많이 다뤄지는 내용이고 이런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 하부에는 상승하는 발산형이니까 상승하는 수렴형이니까 하강하는 나타나겠지. 그래서 상승하는 게 나타난다.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니은. 자, B에 대한 C의 이동 방향은 B에 대한 C의 이동 방향은 서쪽이다. 자, 봐봐. 얘가 지금 요렇게 가고 있고 얘 요렇게 가고 있는데 점점 가까워지잖아. 그럼 요 차에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어떻게 돼? 점점점 가까워지니까. 그치? 나한테 다가오는 걸로 보이겠지. 서쪽으로 오는 걸로 보이겠죠. 그래서 B에 대한 C의 이동 방향 이런 게 이제 원래 물리학에서 상대 속도 뭐 요렇게 이제 배우는 건데 서쪽이다 맞는 얘기예요. B에서 봤을 때 C는 서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뭐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자, B에서 호상열도가 형성된다. 자, 여기 수렴형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 어떻게 되겠어? 여기다 볼까? 여기가 지금 해양판 B고 대륙판 C예요. 얘도 지금 일로 가고 있고 B도 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누가 더 빠른 거야? B가 더 빠르니까 얘가 여기 이렇게 밀고 내려가는 거지. 자, 이때 호상열도라는 게 뭐니, 얘들아? 여기 이 해양판과 대륙판 여기에서 얘들이 마찰하잖아. 마찰열에 의해서 여기에 있던 지각이 녹아서 요렇게 뚫고 나온단 말이야. 여기에 이렇게 화산으로 된 섬이 생겨요. 이게 호상열도야. 그러니까 어디에 생기는 거야? 그지? 대륙판 C 위에 생기는 거지.
B에 생기는 게 아니라 C에 생기는 거예요. 기억리는 3번이 답이 되겠지. 됐어? 자, 이번에는 카탈레이스에 의한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블라블라해서 했대요. 뭐 블라블라해서 뭐 변화 없대요. 그치? 특정 세모를 다 아미노산 얘기하는 거지. 지정하는 코드는 CAU 얘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지금 다른 걸로 바뀌었대요. 코돈이 돌연변이가 나타난 거죠. 변이가 나타난 거. 그럼 왜 나타났는지 뭐죠? 변이라는 말이 뭐야? 변이라는 말이 변했다는 얘기야. 근데 돌연 갑자기 이유를 모르겠어. 하여튼 변했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CAU일 때는 원래 아미노산이 이런 세모 아미노산이 생겨야 되는데 자, 이게 CAC. 근데 CAC도 세모잖아. 세모로 바뀌었어요. AAU 네모잖아. AAC 네모잖아. 그럼 여기 자, 니은에서는 아미노산의 변화가 없는 거네. 그럼 기억과 니은은 같은 거죠. 근데 디귿과 리을은 어때요? 네모 아미노산이 생겼네. 요 기억과 다른 아미노산이 생긴 거죠. 아미노산이 달라지면 단백질 구조도 변하게 되고, 그치? 그럼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치? 그래서 기억 이 변화가 없을 때지. 그치? 이때 자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서 과산화수소가 H2O2. 근데 얘가 물과 산소로 요렇게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기포는 요 산소 기체 얘기하는 겁니다. 발생한다. 카탈레이스가 촉멜라서 들어가면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니은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 같은 카탈레이스잖아. 아미노산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도 발생해요. 근데 디귿과 리을에서는 지금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졌으니까 아미노산 달라지겠지. 그럼 이 카탈레이스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그래서 발생 안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1에서 실험 결과 이거 하나 더. 위에 있잖아. 이거 변화 없었던 거. 그지? 이런 걸 우리가 생명과학에서 배우는 거는 대조군이라고 해요. 비교하는 기준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1에서 실험 결과 물이 생성된다. 맞아. 물과 산소 나오는 거니까. 뭐 맞아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 B는 스몰 b는 발생 안 하면 발생함이죠. 틀렸지. 돌연변이가 일어난 유전자로부터 만드는 카탈레이스는 자 촉매 기능을 잃는다는 A에 해당한다. 가설이 옳다며. 근데 여기 어디 갔어? 여기 돌연변이 일어났잖아 여기. 근데 이 돌연변이 일어난 니은은 기능에서 문제가 없었잖아. 돌연변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기능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이 실험은 뭐냐? 요 세모라는 아미노산을 만드는 코돈이 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굳이 얘기하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그치? 코돈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억하나.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에 24번. 두 문제 남았다. 힘내자. 자, 염산 수용액과 수나트륨, 수나칼륨 부피를 달리해서 블라블라 했대요. 자, 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수의 비율을 뭐 블라블라에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네 뭐 염산 여기 수소이온 나올 거고 수산화이온 나올 거고 수산화이온 나와서 중화 반응 하겠죠? 근데 얘네가 중화 반응을 하더라도 누구는 여기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니? 이런 애들 구형꾼 이온이라고 하지. 구형꾼 이온은 무조건 남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개수가 어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다 계속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던 염화 이온의 개수와 여기 들어가 있던 나트륨 이온의 개수와 여기 들어가 있던 칼륨 이온의 개수가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어? 얘는 10, 얘는 15, 얘는 30인데 부피가 1.5배, 3배인데요. 그래도 같다. 왜? 그치? 그럼 얘 예를 들어 30개 여기 자, 1 곱해서 칼륨이온 30개 나왔다고 하자. 1ml당 하나씩 있었다고 치자. 그럼 수소나트륨은 여기 곱하기 2 하면 되네. 무슨 말이야? 15ml, 1ml당 2개씩 있었단 얘기예요. 염화이온은 곱하기 3 하면 되지? 1ml당 염화이온이 3개씩 있었단 얘기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치? 그치?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이온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농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는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화학 가서 배웁니다. 통합과학에서는 이거를 많이 나오진 않는데 뭐 어떻게 해. 지금 예시문항에 나왔는데 나온다는 얘기겠지 뭐. 통합과학이라고 만만히 보면 안 돼. 쉽지 않을 거야. 자, 여하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 다 곱하기 얼마? 여기 같은 염산들이니까 곱하기 3 해주면 되고요. 여기는 곱하기 2 해주면 되고요. 곱하기 1 해주면 돼요.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기에서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이 얘 60개, 얘 60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트륨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얘는 40개, 40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칼륨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15개, 15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빨리 적어볼게요. 여기 75개, 75개. 나트륨 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30개, 30개. 그죠? 칼륨 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15개, 15개. 이게 좀 잘 되는 사람들은 뭐 금방금방 풀겠지만 일단 뭐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저는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 중화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겠니? 중화 반응하면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 하는데 얘 여기 40개 없어지고 15개, 55개 없어지면 여기 60개 중에 5개 남겠네? 여기 다해서는 어떻게 되겠니? 30개 없어지고 15개, 45개 없어지네? 45개가 없어지면 여기 30개 남겠네? 됐어요? 자, 그럼 여기, 여기 처음에,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 여기는 수소이온이 30개 있었겠지? 수산화이온 30개, 수산화이온 30개. 얘 0 되고 얘도 0 되고 얘만 남았겠지. 수산화이온이 남았겠네. 일단 물이 여기서는 30개 만들어졌고 여기는 요거 합쳐서 요거 55개 만들어졌고 요렇게 합쳐서 45개 만들어졌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이것도 볼까? 여기는 지금 수산화이온이 남았으니까 염기성이고 여기는 수소이온이 5개 남았으니까 산성이고 여기도 수소이온이 30개 남았으니까 산성이네. 그러면 T1, T2, T3 중 가장 클까? 온도 가장 높을 때 온도 가장 높다는 거는 쉽게 해서 무슨 얘기야? 중화 반응할 때 열 발생하는 거잖아. 중화 반응 많이 하면 그지? 중화 반응한 양과 그지? 온도가 비례 관계에 있어. 근데 중화 반응 많이 할수록 물 만드는 반응이니까 만들어진 물의 양도 많겠지? 그러니까 물이 만들어질수록 온도도 높아진다는 얘기야. 물 누가 제일 많이 만들었어? 나에서 물 제일 많이 만들었네. T2네, T2. 그지? 그리고 그때, 자, 가와 다를 혼합한 용액, 가하고 다.
가 염기성이고 다는 산성인데 중화 반응할 텐데 가에는 그런데 그지? 여기 아까 수산화이온이 30개 남았고 다에도 수소이온 30개 남았는데 그럼 30개 30개 만나면 중성되잖아. 중성되겠죠. 4번이 답이네. 2학년 때 화학을 하는 사람은 이런 거 그냥 막 그게 누가 실눈 뜨고 해. 눈 감으면 문제 안 보이니까. 실눈 뜨고는 해. 안 한 사람 안 해본 2학년 때 화학 안 한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어려울 걸 이거. 해도 시간 꽤 걸릴 거예요. 많이 어려운 문제야 이거. 다음 25번.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한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중 하나고 하나는 엘니뇨, 편차는 그렇게 나타낸대요. 이 그래프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얘들아. 봐봐. 이게 등수온선이야. 20도씨. 무슨 말이냐면 바다 표층에서 요만큼 들어갔을 때 여기 온도가 20도씨래. 근데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요만큼 들어가니까 20도씨래. 그 다음에는 요만큼 들어가니까 여기가 20도씨래. 여기가 20도씨래. 그럼 얘들아, 바닷속으로 들어갈수록 추워지겠지.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겠어? 따뜻해지겠네?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 요 지점에서는 여기가 20도씨인데 여기에서 요 온도가 요만큼 더 올라가 있을 거야. 여기에서는 20도씨인 지점하고 그지? 깊이 차이가 많이 표층까지 많이 올라가야 되네. 그럼 온도가 여기가 더 높겠지. 무슨 말이겠어? 여기 표층에 여기의 온도하고 여기의 온도를 비교하면 누가 온도가 더 높아? 얘가 온도가 더 높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다시 여기가 20도씨야. 여기 위로 올라서 온도가 올라가. 여기 22도씨 됐다고 치자고. 여기가 20도씨야. 근데 여기 많이 올라가야 되네. 많이 올라가니까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갔겠지. 여기 한 25도씨쯤 됐다고 치자고.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지금 기억 그래프에서는 기억 그래프에서는 다시 정리해서 보면 이 그래프가 내려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다가 다시 여기 그래프가 올라가지. 그럼 온도가 낮아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니은 그래프는 그래프가 올라가죠. 온도가 낮아지다가 그래프가 내려가죠. 온도가 다시 높아지는 요런 이제 변화를 표층에서 요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엘니뇨가 나타났대. 네, 엘니뇨. 엘니뇨는 언제 나타나는 거야? 태평양이 있을 때. 여기가 서태평양, 여기가 동태평양. 원래 무역풍이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지? 그래서 이게 적도 부근이니까 따뜻한 바닷물을 끌고 가서 여기는 수온이 높고 여기는 수온이 낮잖아. 그런데 이 무역풍이 약해졌을 때 따뜻한 물이 들어가니까 수온이 평소보다 낮아지고 여긴 평소보다 수온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나타나는 게 엘니뇨잖아.
됐어요? 그러면 여기 조금 특이하게 나타날 때가 언제가 특이하니? 요때가 특이하지 않아? 요때가? 그지? 그럼 기억 그래프는 평소보다 온도가, 그지? 평소보다 온도가 A에서 A와 B 중에 하나가 엘니뇨식이라고 했는데 A가 엘니뇨인 것 같아요. 여기가 좀 특이하게 나타날 때니까 B보다는, 그지? B는 여기는 전체적으로 온도가, 그지? 큰 변화가 없잖아, 주변하고. 근데 여기 A에서는 그 주변의 다른 때하고는 온도 변화가 좀 심하게 나타나지. A가 엘니뇨인 것 같고. 그러면 엘니뇨일 때 기억은 지금 어떻게 돼? 수온이 높아지는 거야, 평소보다. 수온이 높아지는 거야. 기억이 지금 어, 동태평양 나타내는 거고, 니은이 서태평양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서태평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A의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동태평양 얘기하는 하는 거지. 강수량 편차는 그럼 A일 때, 엘니뇨일 때 이때 동태평양에서 강수 수온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증발이 잘 될 거 아니야. 증발이 자 증발이 잘 되니까 어떻게 돼? 강수 비가 많이 오겠지. 그죠? 그래서 자 강수량 관측값에서 평소를 빼면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맞는 얘기지. 자 니은의 자 니은은 어디야? 서태평양 해수면 높이 편차 A가 B보다 원래는 물이 많이 갔다니까 물이 막 쏠려가니까 여기는 서태평양은 물의 높이가 어때? 높을 거고 동태평양은 물의 높이가 낮단 말이야. 근데 뭐 했어? 에이씨, 마음이 막 급해져. 근데 무역풍이 약해졌대잖아. 무역풍이 약해지면 물을 덜 갖고 가는 거잖아. 그럼 물이 덜 가니까 여긴 낮아지고 여긴 높아지겠지, 산대로. 그지? 그러니까 A가 B보다 이게 지금 엘니뇨일 때야, 이게. 엘니뇨일 때가 더 작은 거죠, 편차가. 틀렸지. 니은만 맞는 답이 되겠죠. 됐어요? 자, 해서 요렇게 우리가 문제를 쭉 풀어보고 분석한 걸 쭉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 수능에서 이게 2028학년도에 통합과학 바뀐다고 해서 문제 만만해 볼 건 아니에요. 아까 분석한 것도 봤고 여러분들 어, 지금 문제도 한번 직접 풀어봤으니까 알겠지만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알았죠? 지금 1학년 때 내신 하는 것부터가 수능 준비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 자, 수업 들으러 와.